식물 재테크가 아주 붐이었습니다. 매스컴에서 활발하게 소개되고 큰 돈을 벌었다는 사례도 알려졌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테크는 아주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저 좋아하는 식물을 키우기만 하면 돈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심지어 잎 한 장당 몇십, 몇백만 원이라는 희귀식물들은 황금알을 낚는 거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돈나무처럼 말이죠. 어쩌면 식테크에 매료된 사람들에게 있어 희귀식물은 돈나무 그 자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식을 팔아 꽤 많은 식물들을 구입했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원래도 식물을 많이 키우고 알아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식테크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식테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감정이 극과 극으로 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식테크를 하면서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식테크에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은 역시 몬스테라 알보입니다. 공중습도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일반 가정 실내에서 키우기에 적절했으니까요. 번식도 용이하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외양으로 많은 식집사들의 위시식물이었지요. 사실 식물 재테크, 식테크는 일반적인 재테크와는 다른 성질을 지닙니다. 식물은 계속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으므로 잘 키운다면 그 가치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이른바 자가 생산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판매를 하고 하나만 남겨두면 또다시 성장해서 번식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저 잘 키우기만 한다면 끝없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죠.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시간만 주어진다면 원금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안정적인 편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식테크를 하며 돈을 벌게 되니 처음에는 무척 즐겁습니다. 하지만 식물이 돈으로 인식되자 전혀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예쁘게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윤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요. 더욱더 잘 키우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식물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수입업자와는 달리 식테크는 식물의 성장만이 유일하게 이윤을 낼 수 있는 방법이므로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욱 극단적으로 매달리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식물을 볼 때 예전의 설렘이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랑스럽던 감정은 느낄 수 없습니다. 그저 빨리 키우고 번식해 판매할 생각만 들 뿐입니다. 새로 나오는 잎을 볼 때도 상품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판단하게 됩니다. 고스트 잎이 뜨거나 민무늬 잎이 나오면 속이 타들어가죠. 취미로 키울 때와는 달리 잎 한 장 한 장의 무늬가 수익을 저하므로 더욱 조급해집니다. 하물며 이것은 식테크가 잘 될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재테크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구입했던 식물들의 가격이 폭락합니다. 구입했던 가격과 노력을 생각하면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몬스테라 알보의 가격 하락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외부 활동이 늘어나 식물 수요가 크게 줄어들게 된 것, 알보의 수량이 많이 풀리게 되어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 것, 경기 불황으로 인해 지출이 줄어들게 된 것 등이죠. 하지만 크게 보았을 때 이것은 몬스테라 알보 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몬스테라 알보 이전에 필로덴드론이 있었고 알로카시아와 안스리움이 같은 하락세를 겪고 있지요. 식물값이 폭락했던 난이나 방울복랑금을 언급하지 않고도 충분히 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기대했던 만큼 이윤이 좋지 못하니 더 이상 식물을 키우는 일이 즐겁지 않습니다. 원금, 노력, 시간을 투자한 만큼 충분히 돈을 회수하지 못하니 불만스럽습니다. 그렇게나 예뻐 보이던 식물들이 식상하고 심지어 진덩이같이 느껴지게 되죠.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 죽이지 않으려면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해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죽기라도 한다면 원금을 모두 날린 것이니 그저 후회만 가득합니다. 그저 회기해서라도 식물을 사기 전으로 돌아가 식물 구매를 막고 싶습니다. 실제로 희귀식물들 가격이 하락하며 식물들이 꼴보기 싫어져 내다버리고 싶다던 지인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많은 희귀식물 식집사분들이 우울증을 토로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느 노인집 앞에서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던 아이들에게 아무리 조용히 하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노인은 아이들에게 노래를 하면 돈을 주겠노라 했습니다. 매일 돈을 받으며 노래를 하던 아이들은 더욱 신나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지만 계속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노래를 않겠다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조용한 평화를 얻었지요. 아이들은 처음에 노래하는 것이 그 자체로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자 노래 그 자체로는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키우는 식물들도 같습니다. 우리에겐 분명 식물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식물이 비싸든 싸든 희귀하든 흔하든 말이죠.
우리가 식물을 재테크로 보았을 때도,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했을 때도 식물들은 한결같이 그대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바뀐 것은 우리 마음뿐입니다. 취미로 키우는 식물로 소득을 얻는 것은 분명 아주 멋진 일입니다. 돈은 우리의 생활에 윤택하게 해주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식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인지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물을 돈으로만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말이죠. 어떤 일이든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물 재테크, 식테크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지금 키우는 식물을 바라보세요. 잎 한 장에서도 다채로운 녹색, 만졌을 때 여리면서도 촉촉한 촉감, 잎 끝에 맺혀있는 물방울, 식물 옆에 촉촉한 공기, 포슬포슬한 흙의 느낌, 잎 사이로 비춰진 햇빛. 사실 식물의 그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았나요? 모든 식물은 사랑스럽습니다. 크라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셔서 더욱 유용한 식물 정보들을 재밌게 얻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